금융기관이 망하면 내 돈을 어떻게 보장을 받는지도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 A라는 은행이 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안녕하세요. 사마리안입니다. 엑셀로 부자되기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특판 적금, 그리고 특판 예금, 또 파킹 통장까지 비교해드리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상품들을 소개해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금융권의 상품들보다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과 같은 2금융권 상품들을 많이 소개해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소규모 저축은행 같은 곳에 내 소중한 돈을 맡기기에는 좀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맞습니다. 시중 큰 은행들에 비해서 비교적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들의 리스크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저축은행들의 주식에 투자한다거나 혹은 이들 은행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한다면 시중 대형은행들에 비해서 리스크가 더 크다는 말이 맞지만, 반대로 저축상품에 돈을 맡기시는 상황이라면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다름 아닌 예금자 보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예금자 보호 제도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이참에 명확하게 개념 정립하시고 소중한 내 돈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예금자 보호라는 말은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금융기관별로 5천만 원까지 보호가 가능하다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죠. 자, 쉽게 얘기하면 은행당 혹은 보험회사당 각각 5천만 원까지 보호를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5천만 원은 어디까지 말하는 거냐? 네,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5천만 원까지를 말합니다. 원금 5천만 원을 맡겼다면 은행이 망하면 원금밖에 못 받겠죠. 자, 소중한 이자는 돌려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융기관당 약 4천에서 한 4,500만 원까지 맡기면 안전하겠죠. 또 한 가지, 이자는 다 돌려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게, 내가 가입했던 예금이나 적금의 이자율과 시중은행 예적금 상품들의 평균 이자율 중에서 낮은 이율로 보장을 해줍니다. 만약 시중에 대형은행에 여러분들이 예금을 가입하셨다면 대체적으로 이자율이 낮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보장을 받겠죠. 반면에 고금리 특판 예적금 상품들을 찾아서 일부러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이 경우에는 시중 평균 이자율이 더 낮겠죠. 이런 케이스라면 원래 금융기관이 약속했던 이자보다 적게 보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융기관이 망하면 내 돈을 어떻게 보장을 받는지도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 A라는 은행이 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바로 가교저축은행이라는 걸 설립을 합니다. 가교라는 말은 임시로 놓은 다리를 의미하잖아요. 말 그대로 가교저축은행이란 부실은행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금보험공사가 100% 지분을 투자해서 유지 관리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일종의 임시저축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고객이라면 돈을 찾아야 돼. 그러면 가교저축은행에서 돈을 찾으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거의 공백기가 없다고 보셔도 돼요. 다시 말하면 예금자 보호가 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했고 원리금이 5천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상품이 다 예금자 보호가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들을 구분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알아볼게요. 가장 먼저 금융기관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일단 금융기관 이름에 무슨 은행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농협, 수협, 중앙에도 포함이 됩니다. 이걸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농협 지점 중에서 농협은행, 수협은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예금자 보호 대상 금융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위농협, 그러니까 그냥 농협, 그냥 수협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지점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 증권사의 경우에도 일부 상품들이 한해서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뭐 이런 것들도 예금자 보호가 될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자체보호기금을 통해서 보호가 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고 해서 무작정 위험하다라고 보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체국도 안 돼요. 대신에 우체국은 정부가 보호를 해줍니다. 심지어 우체국의 경우에는 5천만 원 한도도 없어요. 전액 보장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주의할 점이 은행에 가입한 상품이라 하더라도 다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것도 좀 자세히 알고 계셔야겠죠. 자, 기본적으로 은행이라 하더라도 예금, 적금 이런 저축형 상품들은 해당이 되지만 예를 들어 펀드, 뭐 양도성 예금 증서, 뭐 환매 조건부 채권, 소위 RP라고들 하죠. 그 외에 투자형, 실적 배당형 상품들 혹은 파생형 상품들은 은행에서 가입을 하셨다 하더라도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자, 보험사도 된다고 했죠. 그렇다면 보험사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살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험사가 망하면 보험 계약 이전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의 가입자들의 보험 계약은 다른 보험사로 이전이 됩니다. 당연히 보험료, 보험금, 보장 내용 등이 고스란히 A라는 보험사에서 B라는 보험사로 보통은 보험계약 이전 제도에 따라서 보험사만 바뀔 뿐 전부 이전이 됩니다. 헌데 만약에 이마저도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럴 때 예금자 보호를 받는 겁니다. 5천만 원 이내에서 해지 환급금이라던가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거죠. 앞서 투자용 상품들은 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보험사 상품 중에서는 변액보험 같은 상품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변액보험의 운용자금은 보험사 외부의 특별 계정에서 별도로 운용되기 때문에 보험사가 망해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펀드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투자형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겠죠. 쉽게 말해서 예금자 보호라는 건 내 돈에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 리스크를 해칭해 주는 건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내가 돈을 맡긴 금융기관이 파산할 위험을 해칭해 주는 제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금자 보호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좀 살펴봤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엑셀로 부자 되기 지난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우측 상단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유익하고 돈 되는 컨텐츠로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